안녕하세요. 꿀꿀극장입니다. 오늘은 매콤한 오징어를 볶으면서 고추장보다 더 독하고 음흉하고 앞뒤가 완전히 다른 시어머니를 참교육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겉으로는 온화한 척하면서 뒤에서 뒷담화하고 이간질하는 시어머니가 있다면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해나지 않나요? 결혼한 지 석 달 된 사연자의 말에 따르면 그분의 시어머니는 그분이 봐온 사람 중에서 제일 음흉한 사람이랍니다. 시부모님과 10분 떨어진 거리에서 살고 있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양호하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시어머니한테 친정에서 보내온 해산물을 드리려고 갔다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주방에서 사연자 흉을 보고 있는 걸 보고 간다는 인사도 못하고 부랴부랴 집에 왔다고 합니다. 남편한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남편이 시어머니 댁에 가서 저녁 먹자는 문자를 보내왔다고 해요. 며느리가 좋아하는 감자탕을 해놨다고 하면서 오라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거기에 가고 싶어할 며느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남편더러 혼자 가라고 했더니 그럼 어머니가 서운해할 거라며 같이 가자고 설득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차피 어머니는 날 좋아하지도 않으니까 안 가면 오히려 더 좋아할 거라고 하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사연자 흉을 본 일을 말했다고 합니다. 며칠 전, 갑자기 왜 한숨이야? 누가 엄마를 속상하게 했어? 네 올케밖에 더 있니? 올케가 또 엄마한테 함부로 했어? 맨날 그렇지 뭐. 시댁 어려운 줄도 모르고 올 때마다 손님처럼 대접만 받으려고 해서 피곤하고 힘들어. 다른 집 며느리들처럼 미리 와서 식사도 거들고 식사 끝나면 정리도 하고 설거지도 했으면 좋겠는데 매번 소파에 딱 앉아서 과일 하나 깎을 줄을 모르니까 볼 때마다 왜 저러나 날 무시하나 가정교육이 똑바로 안 된 집에서 자랐나 싶고 젊어서는 지지리도 시어머니 복이 없던 내가 늙어서는 지도키도 며느리 복이 없는 것 같아서 힘이 빠진다. 그러니까 엄마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슴앓이만 하지 말고 똑바로 하라고 주의를 주라니까. 그럼 우리 아들만 중간에서 힘들어질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참고 말지. 어떻게 자식을 힘들게 하니. 우리 집에 와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건 그렇다 쳐도 내가 뭘 가져다 주면 인상만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요즘 물가 얼마나 높니? 과일이랑 생선 고기를 가져다 주면 감사하단 말은 못해도 불평은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니? 딴 거 사들고 오지 말고 돈이나 달라고 하니까 마음이 순식간에 얼음처럼 차가워지고 씁쓸하더라. 어이가 없다 진짜. 지가 며느리란 걸 잊었나? 진짜 무서운 줄도 모르고 상식이 없어. 시어머니와 시누이 말에 사연자가 얼마나 기가 막혔을지 제가 다 화가 나네요. 수박 잘라줄 테니까 거실에서 기다리라고 해놓고 둘이 주방에서 사연자를 까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잊지도 않은 거짓말을 사실처럼 늘어놓는 시어머니의 이중성에 소름이 끼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매번 사연자가 집안일을 도우려고 할 때마다 우리 집은 절대 며느리한테 이것저것 부려먹지 않는다. 며느리도 100년 손님이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거실에서 휴식만 하면 된다고 해놓고 뒤에서 저딴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치는 게 어딨습니까? 먹을 걸 챙겨주시면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매번 음식값 이상의 용돈을 드렸는데 공짜로 받아 먹으면서 인사도 안 하고 불평만 하는 며느리로 만들어버리면 억울하고 화가 나지요. 겉으로는 웃으며 우회적이었던 어머니가 사실은 뒤에서 미워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의 배신감은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겠지요. 그날 있었던 일을 남편한테 다 말했더니 남편은 반신반의하는 눈치였다고 합니다. 언제나 웃는 얼굴로 아들 부부를 반겨주시는 어머니가 뒤에서 며느리를 그런 식으로 말했던 게 믿어지지 않는 것도 어쩜 당연한 거겠죠. 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기에 더욱더 부모님 댁에 가서 같이 식사하면서 오해를 풀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고 해요. 난 당신이 우리 가족이랑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 그래서 사연자가 가는 건 좋은데 가서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내 편 들어주겠냐고 확답을 받고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사실 고부 갈등은 꼭 고부의 문제라기보다 남편의 처사도 꽤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생각해요.
남편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과연 남편이 약속대로 아내 편에 서 줄까요? 그날 저녁 퇴근 후 남편 본가에 갔더니 여느 때와 같이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답니다. 어서 와. 음식 다 해놓고 니들이 여기만 기다렸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과일이랑 치즈케이크예요. 그냥 오면 되지 뭘 이런 걸 들고 오니. 어서 거실에 가서 쉬어. 오늘도 쉬라고 하시네. 쉬라고 하면 쉬어야지 어떡해. 어머니 말대로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데 시누이가 방에서 나오면서 툭 내뱉었습니다. 오늘은 거실에 앉아 놀지 말고 우리 엄마 좀 도와줘. 며느리가 손님도 아니고 언제까지 공주 대접 받을 생각이야? 그래, 집사람도 이젠 나이도 있고 음식하는 거 힘들어. 젊은 너가 많이 도와줘야지. 얻어먹기만 하면 어쩌니. 당사자인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미 가족들 머릿속에는 깨어른 며느리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평소 시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죠. 시누이뿐만 아니라 시아버지까지 합세해서 사연자를 일은 안 하고 놀고 먹기만 하는 게으르고 양심 없는 며느리 취급을 하는 것도 기가 막히는데 뒤에 이어지는 시어머니 말이 더 가관이었다고 합니다. 다들 그만해. 시집 온 지 3달밖에 안 된 애가 뭘 알겠어. 나중에 천천히 배우면 되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집에서 공주처럼 컸는데 시댁에서 설거지 하라고 하면 좋아할 여자가 어디 있겠어. 일은 손에 익은 내가 더 하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 난 나 때문에 가족이 서로 다투는 걸 원하지 않아. 아니 그럼 언제까지 며느리를 상전처럼 모시고 살 거야. 엄마 몸도 생각해야지. 참는 게 능사야. 때리는 시모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하더니 이놈의 집구석은 욕하는 시누이보다 말리는 시모가 더 괘씸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기분이 개떡 같았는데 그때 사연자의 든든한 지원군인 남편이 나섰다고 합니다. 아니 왜 다들 이 사람을 탓하고 그래? 이 사람이 돕겠다고 했는데 엄마가 싫다고 했다며?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 사람을 게으르고 눈치 없는 사람으로 모는 게 어딨어? 너 지금 제 편 드는 거야? 제가 겉으로는 웃고 뒤에서는 엄마를 바보로 보고 함부로 한다고 했잖아. 넌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니? 누나도 너무 그러지 마. 집사람이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 걸 누나가 봤어? 보지도 않고 엄마 말만 듣고 이러는 건 아니지 않아? 불편하지만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 여기까지 온 사람한테 셋이 우르르 몰려와서 이 사람을 마녀 사냥하는 게 맞는 거야? 남편의 말에 시누이는 입을 벌리고 한마디도 하지 못했고 상황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자 시어머니는 불쌍한 척 쇼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만해. 난 나 때문에 너희가 싸우는 걸 원치 않아. 내가 참고 살면 되니까 이 일은 이제 됐어. 끝까지 본인은 천사인 척 아들 부부 생각하는 척 연기하는 것 좀 보세요.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이런 행동을 흔히 착한 사람 코스프레라고 하죠. 본인은 직접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변 사람들이 대신 공격하게 만들고 마지막에 나타나서 싸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착한 사람이 되는 구조죠. 하지만 갈등의 씨앗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는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되긴 뭐가 됐단 거야. 엄마가 그렇게 나오니까 며느리가 우습게 보는 거잖아. 난 올케가 엄마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가족으로 인정 못해. 그래, 우리 딸 말이 맞아. 나도 며느리가 내 마누라를 깔보는 건 용서 못한다. 시누이뿐만 아니라 시아버지까지 나서서 사연자를 공격하는데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맞받아쳤다고 해요. 부분이 어머니 말만 굳게 믿는 건 이해합니다. 알고 지낸 지 3달밖에 안 된 저보다 몇십 년 같이 산 어머니를 더 신용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제가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절 이해해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전 그냥 이 집에 더 이상 발걸음하지 않으면 그만이니까요. 그리고 어머니, 할 말 있으면 저한테 직접 하셔야지. 은큼하게 뒤에서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시는 건 뭐죠? 내가 언제? 얘가 생사람 잡고 있네. 이제야 본성이 나오네. 평소에도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싸가지 없이 굴었니? 형님은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전 할 말이 있으면 이렇게 앞에서 말하지 누구네처럼 뒤에서 쏙닥쏙닥 뒷담화 하진 않아요.
형님도 결혼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시모랑 시누이가 뒤에서 형님 흉을 보면 기분이 좋겠어요? 난 욕먹을 짓 한 적 없어. 그럼 전 욕먹을 짓 한 적이 있나요? 제가 어머니를 무시한 증거 있어요? 우리 엄마가 설마 거짓말 하겠어? 형님은 설마가 사람 잡는단 말도 못 들어봤어요? 난 거짓말 한 적 없어. 진짜 너무하다 얘. 제가 너무하다고요? 제가 올 때마다 들고 온 과일이랑 디저트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한 번도 식후에 내놓는 거 못 봤는데. 설마 버리셨어요? 음식을 버리면 죄 받는다고 했는데 내가 설마 버렸겠니? 근데 오늘 제가 사온 케이크는 왜 쓰레기통에 넣으셨어요? 내가 언제? 어머니가 쓰레기통에 버리는 걸 제가 찍었는데요. 사연자가 동영상을 찍었단 말에 가족들은 사연자한테 몰려갔고 시어머니가 정말 디저트를 쓰레기통에 넣는 걸 보고 다들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지요. 그동안은 시어머니 말과 사연자분 말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이었는데요. 영상이 공개되면서 처음으로 객관적인 증거가 등장한 겁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시누이와 시아버지의 반응입니다. 그렇게 강하게 사연자분을 몰아붙이던 두 사람이 정작 증거가 나오자 반박을 하지 못하고 침묵하게 되죠. 그래서 사연자분도 이 관계는 더 이상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시아버지와 시누이가 사연자한테 사과해야 정상인데 그 둘은 입을 꾹 다물고 사연자 시선을 피하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 사람들은 반성도 할 줄 모르고 개선은 더더구나 불가능한 사람들이란 걸 안 사연자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렸답니다. 전 결혼하고 남편 가족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은근 노력했어요. 근데 세상 모든 노력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란 걸 배웠네요. 게으르고 못 배워먹은 며느리란 말을 들으면서까지 시가 식구들한테 소중한 제 시간과 정력을 바칠 필요는 없는 것 같네요. 무슨 뜻이니? 시자들을 안 보고 살겠다 그 말입니다. 천륜을 끊겠다고? 시자들과 저 사이에 천륜이 어딨어요. 앞으로는 제 남편 혼자 본가에 방문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우리 아들만 오면 무슨 의미가 있니? 며느리가 와야 완벽하지. 저는 어머니 마음속의 완벽함을 채우기 위해 저 자신을 괴롭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연자 말에 시어머니는 울면서 저려는 안 된다고 하셨고 눈물도 안 나는 시어머니 얼굴을 보며 사연자는 가짜 울음 그만 울고 쇼하지 말라고 하고 시가를 나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따라온 남편이 손을 꼭 잡아줄 때 따뜻한 온기와 함께 힘이 났답니다. 저런 가족이라 미안해. 용서해줘. 용서하고 말고가 어딨어. 그냥 안 보고 살면 그만이야. 서로 안 보는 게 편한 관계라면 안 마주치는 게 최선이잖아. 당신은 언제든 본가에 가도 돼. 부모 자식은 천륜이니까 막을 생각 없어. 아니, 당분간은 부모님이랑 거리 두고 싶어. 그리고 이사해 우리. 지금은 우리 본가랑 너무 가깝잖아. 가족들이 우리 집에 찾아올 수도 있고. 그럼 당신이 곤란하잖아. 사연자분이 남편복 하나는 정말 끝내주게 잘 타고나셨네요. 보통은 그래도 우리 부모님인데 이사는 좀 하면서 피하기 마련인데 아내를 보호하려고 본가와 멀리 이사 가자는 남편. 이 정도면 시가 식구들이 아무리 빌런이어도 결혼 생활은 대성공 아닙니까? 남편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사실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날 믿어주고 생각해주는 남편만 있으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사연자가 결혼한 사람은 남편 가족이 아니라 남편이니까요. 대놓고 화내는 사람보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훨씬 무서운 법인데 현명하게 동영상 증거까지 남겨서 온 가족의 입을 막아버린 며느리의 대처가 정말 시원했습니다. 사실 저도 살아오면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속이 다 보이는데 겉으로 딴소리를 하는구나.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하고 생각하며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의 용기가 더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넘는 음흉한 사람이 날 힘들게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